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 굿 상담 기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암종별 업셀링 상담 기법, 이번 시간은 갑상선암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갑상선암은 착한 암, 거북이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암이라고 알려진 암이 사실은 착하지 않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갑상선암이 설상가상 더 고통인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착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거북이암, 갑상선을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cm 이하의 갑상선암 수술을 할까? 지켜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많은 이제 왜 이 수술을 할까 말까 이렇게 선택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수술을 하고 나면 실제로는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남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는 암이라면 좀 지켜보면서 최대한 좀 늦춰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종이 이렇게 암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러면 갑상선암 수술 후에 부작용들이 많다는 역설적인 또 이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보면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근데 어떨 때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냐? 1cm 이하인 경우는 좀 지켜보는 사례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을 했어요. 1cm 미만이더라도 적극적 치료를 권유해야 되는 경우는 환자가 고령인 경우, 나이가,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그냥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고, 또 갑상선, 착한 암이라고 또 거북이암이라고 알려진 또 갑상선 유두암이 아닌 또 다른 위험한 암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세포 종류가, 그래서 위암의 그 종류가 다른 경우 또는 크기 변화가 있는 경우, 점점 커가고 있는 그런 경우는 안 되고, 또 이 갑상선암이 성대 결절에 근접한 경우는 다 이렇게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성대 또는 성대 신경 또 이렇게 근접한 경우에는 수술이 권유가 됩니다. 또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얌전히 독립적으로 있어야지 되는 건데 사실 이럴 확률이 그리 많이 높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늦추면서 하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이런 많은 경우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좀 그냥 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의사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수술 안 하고 버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살펴본 그런 유두암이 아니고 좀 무서운 암이 있다 그랬잖아요. 암세포 중에서, 갑상선 암 중에서도 역형성 암이라고 해가지고 미분화암, 또 갑상선 분암, 유두암이 오래 방치될 경우에 분화의 방향이 역전이 되면서 생기는데 뭐 많지는 않고 전체 갑상선 암 중에서 1%입니다.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거의 진단과 동시에 사기, 무슨 뭐 염증 퍼지듯이 막 암종이 막 퍼져요. 그래서 이 세포가 역화하면서 발생하는, 그래서 주로 70대 이상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예전에 미분암으로 갑상선 암을 치료한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 암을 너무 오래 방치해가지고 발생하는 암종이라고 하니까 70세 이상에서도 한 번씩 갑상선에서 만져지는 게 있다던가 아니면 미리 건강검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또한 수질암이라고 해가지고 또 무통성 갑상선 결절 진단 당시 50% 이상이 림프절 전이 상태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50% 이상이 벌써 다 전이된,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로 발견이 되니까, 또 유전자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고 되어 있고, 부신, 우리 이게 신장 옆에 있는 부신의 갈색 세포종과 함께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수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수술 치료가 안 됐을 때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사실 이 역형성 암이나 수질암은 사망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보장 목적보다는 사실은 거의 사망보험금에 가깝게 이렇게 제한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게 타겟팅은 70세 이상 고령층이라든가, 특히 건강검진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노인이라면 어떻게 더, 그다음에 갑상선 암 치료 병력이 있다던가, 갑상선 가족력이 있다던가, 방사선 노출이
아주 많은 직업군에 해당하시면 이런 암종, 이런 위험한 암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착한 암 갑상선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지 이분 근데 우리가 55세 김나비 씨 한번 사례를 볼게요. 건강검진으로 발견이 됐어요. 검사 결과 갑상선 종양 암이 발견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갑상선에 결절이 계속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즈 변화가 계속 없다가 사이즈가 조금 커지면서 1년 만에 가셨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조직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조직검사를 해서 갑상선 암을 진단받은 사례입니다. 자, 수술명은 갑상선 전절제를 하셨고 대부분 갑상선은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시는데 로봇보다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냥 뭐 여기 비용이 아주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목으로 수술을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셨고 또 수술 후유증으로 갑상선, 그러니까 여러분 갑상선을 다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갑상선 기능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 호르몬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호르몬 치료를 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 갑상선은 호르몬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심장 기능, 뭐 몸의 전체적으로 뭐 체온을 높이고 심장을 뛰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다른 호르몬의 상승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신과적 그 문제도 생겨요. 사실 이렇게 좀 가라앉아가지고 저하증이 있으면은 뭐 힘들고 기력이 떨어지고 막 이런 증상을 겪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막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막 화가 막 나셔가지고 막 욱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너무 막 침울해져가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 변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났을 때 이런 이 갑상선 그 호르몬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약간의 이제 화가 발생하는 거는 수술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뭐 수술 후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약을 지금 잘 드시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꼭 약에 의존하거나 하시지 말고 또 명상요법이나 여러 가지 향기 치료나 뭐 아로마 같은 것들도 좋고 이렇게 좀 하셔라. 운동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의사로부터 그런 이제 위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자기가 이제 뭐 겪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 이제 상담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옆에 사람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막 이렇게 그게 그렇게 막 죽이고 막 미워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만큼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부정맥까지 발생하는 아주 우울한 사례였습니다. 자, 또한 이 53세 여성인 주부는 똑같이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래서 갑상선약 신제로이드를 복용을 했더니 항진증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항진증들은 대부분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부정맥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빈맥. 막 우리는 심장이 보통 60에서 80회? 또 최대 뭐 한 100회까지 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120회, 막 130회, 막 그럼 100회가 넘어가면서 막 심계 항진을 호소해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막 답답하다, 벌렁벌렁하다 이러면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호르몬이 너무 과다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이 발생하면서 이 부정맥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바로 혈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으로 인해 뇌에 있는 뇌혈관을 막음으로 해서 2022년 급성 뇌경색증으로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마비가 발생해 가지고 팔도 좀 쓰기가 어려우시고 다리 한쪽도 힘든 이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 정말 설상가상인 거죠. 갑상선 암으로 잘 치료해 가지고 암 수술 치료를 했다고 했더니 이 약을 꾸준히 먹었더니 부정맥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부정맥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해서 후유장이 발생을 한 정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실제로 이제 제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정맥의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가 뇌경색, 아까 혈전이 발생을 해서 뇌경색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은 일반인의 거의 한 5배에서 7배 뇌경색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 특히나 이분의 경우에도 앞에 사례에서 퇴원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시다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의 뇌경색이 다발성 뇌경색으로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혈전 용해제 치료 같은 거 빨리 병원에 가서 받고, 또 아니면은 혈전을 빼어낸다든가 이러면은 재활 치료 하셔가지고 잘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정맥으로 인한 뇌경색의 경우에는 영구장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의 사례처럼 치명적인 뇌경색이 발생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갑상선 암으로 인한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이런 부정맥들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일 수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갑상선 수술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 항진증이 오면 또 골다공증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그래서 실제로 그냥 갑상선 항진증의 환자의 경우에는 이 말단 비대증이라 그래서 이 뼈에 있는 이런 인슘, 칼슘 이런 것들이 혈액 내로 빠져나가면서 이 말단 쪽으로 가서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말단 비대증, 여기 끝에 가가지고 막 이게 손가락 뼈도 뭉뚱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보니까 요추가 갑자기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서 허리 벨트 쓰고,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장기간 그냥 입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에 대한 별도의 또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골밀도는 마이너스 2.5로 돼 있고, 또 골다공증 주사도 또 별도로 맞으셔야 되고, 또 비타민 주사도 맞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입원 치료하시고 또 보조기 같은 것도 비싼 40만 원 넘는 거를 또 맞추셔야지 되고, 집에 오셔가지고 또 배에다가 이렇게 주사 맞는 주사들도 맞고 계시는 상태에 해당하십니다. 또 이 30대 초반 여성인데요. 그 갑상선 그 로봇 수술을 하신 경우 근데 로봇 수술을 하시게 되면 조금 입원 일수는 줄어들어요. 4박 5일로. 아무래도 30대 초반이니까 이 목에 이제 상처가 생기는 게 너무 싫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수술 비용은 비급여가 발생을 한다는 점, 그래서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다 비급여 수술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산정특례에도 해당이 없어요. 비급여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여분은 5% 했지만 10몇만 원 보통 해봐야 자기 부담금 10몇만 원 발생하는데 여기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비급여고 나라에서 혜택 줘봐야 10몇만 원 혜택을 받은 거니까 사실 좀 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우리의 보장 준비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분이 이제 이후에 요오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 갑상선으로 요오드 방사선, 그러니까 이게 요오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먹거나 주사하거나.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기 특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오드 치료는 또한 1호종 수술, 방사선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1호종 수술 특약에도 포함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그 영수증이에요. 그 신지로이드라는 약, 이 이름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수술 후 5년간 먹거나 조금 더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치료들은 또 로봇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로봇 수술은 큰 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제 하시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항암 호르몬 치료 특약, 상급 종합병원 통원 특약, 그러니까 통원 특약이 있으시면 이렇게 거의 5년 동안 드시는 거니까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수 엄정화 씨 사례도 있어요. 그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분도 그 갑상선 암에 걸리셔서 성대마비로 의사가 노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8년간 성대 재활 치료로 목소리를 회복하고 노래하는 데 성공을 하셔서 현재도 좀 허스키한 목소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급여 특정 재활 치료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연간 10회로 이제 보장을 하는데, 물리치료만 받으셔서 10,000원, 그 다음에 단순 재활 치료 받으면 30,000원, 전문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60,000원.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 특약에서 보면 전문 재활 치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 성대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급 종합병원에만 좀 있지, 이런 개인 병원들에서는 잘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재활치료 특약들도 있으면 연간 10회로 지급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갑상선 암은 또 발생률도 높고 또 이제 사망률이 좀 낮다 보니까 소외감으로 저희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후에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소외감 진단 특약이라도 잘 가입을 해두자 갑상선 암도 보장이 된다. 그다음에 암 수술비도 보장을 해주고 또 소외감 상급 종합병원 직접 통원 특약 아까 5년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다음에 직접 치료 입원 특약도 필요하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특약 그래서 최초 요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갑상선 암에서도 표적 항암 허가 치료비가 많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술비 말고 표적 항암 허가 치료비는 소액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약 똑같이 일반 암이랑 똑같이 지급된다는 게 아주 장점이니까 그걸 강조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갑상선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고객들한테는 암공제 위에 갑상선 합병증 지금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뇌경색이나 부정맥 특약 이런 골절 특약들도 같이 함께 제안을 해주시면 좋은 갑상선 암의 완벽 보장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하고 마지막 컨설팅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상선암 생존율이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이게 죽지는 않지만 아주 착하지 않은 암이다. 요걸 이제 강조해 주셔야 되고 갑상선 수술 후 평생 어떤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호르몬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갑상선 암에서는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 흉터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단 고액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또 수술 후 합병증들이 성대마비나 갑상선 한증증, 부정맥, 또 이런 뇌경색들까지 또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해 주시면서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원님, 갑상선 암은 목 부위의 종양이 만져지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갑상선과 유방은 항상 자가 촉진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갑상선은 천천히 자라서 일찍 발견하면 사망하지 않는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 수술은 로봇 수술로도 흉터 없이 자란다고 하는데 갑상선 암은 수술 후가 매우 힘든 암이라고 해요. 수술 후 생기는 호르몬 문제로 부정맥이나 뇌경색 같은 질환이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감정 상태 변화도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암이라고 하니까 착한 암이라고 소액만 가입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는 만큼 보장 금액을 증액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수 엄정화 씨도 갑상선암 수술 후 힘든 점을 고백하신 적이 있는데요. 수술 후 요오드 방사선 치료, 항암 표적 치료, 호르몬 치료로도 모두 보장하는 보험이 준비되셨는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주시고 저희 회사 보장 상품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법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착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착하지 않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